4월 17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사거리나 지하철역 입구에 각 대선 후보들의 유세차들이 서 있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뭔가 생경하고 좀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선이 갑자기 이렇게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오늘부터 돌입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15, 16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았는데요. 후보 등록을 통해서 모두 15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의석수별로 해서 번호를 받았는데요. 국회에서 의석이 제일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1번, 그 다음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2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번,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4번,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5번,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구새누리당 이름을 빌린 이 태극기 집회를 하는 세력의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가 한 석이 있기 때문에 6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6번까지는 원내 정당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7번부터 15번까지는 원외 정당입니다. 나머지는 가나다 순으로 당명에 이 번호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자가 들어간 당명을 가지고 있던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라는 분이 7번을 받았습니다. 이거 아주 머리가 좋네요. 그 다음에 장성민 후보가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는 국민의당에 들어가 가지고 경선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당 입당이 거부되자 본인이 당을 만들었는데 8번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호 의원, 전 의원, 이분이 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했습니다. 잘 모르는 분이 많은데요. 널푸른 한국당입니다. 자, 이분도 한때 권력의 2인자로 일세를 풍미한 분인데 왜 기억을 안하고 널이라고 해가지고 9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통합진보당, 통진당 세력의 그 사람들이 만드는 민중연합당, 청년 무슨 당 또 농민 또 그리고 노동자당 세력을 합쳐가지고 민중연합당이라고 만들었는데 그때 국회에서 체류탄을 터뜨렸던 김성든 전 의원이 10번으로 받았습니다. 또 박근혜 정권 초기에 국정원장을 했던 남재준 전 원장이 통일한국당이라고 해서 이 보수 우파의 아스팔트 우파의 일부가 만드는 통일한국당의 후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국국민당의 이경희 후보, 한반도 미래연합의 김정선 후보, 홍익당의 윤홍식 후보, 무소속의 김민창 후보 등이 등록을 했네요. 자, 있는데 주요 후보의 지금 이 재산 신고액을 보면 문 후보는 양산의 자택과 건물 등을 통해 가지고 18억 6,400만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이 신고액 중에서 부동산이 11억 7,100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문 후보는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식으로 얼마 전에 낸 대담집에 1,648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참 책 팔아서 이렇게 소득을 올리는 분들 부럽습니다. 저 황장수 책 5권 냈는데요. 그 중에서 안철수의 생각이 난 책이 제일 많이 팔았는데 제 주머니로 들어온 돈은 뭐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독자 출마, 그 다음에 이제 책을 4권 더 냈는데요. 그 중에 2권은 독자 출판을 했습니다. 책을 5권 써봐도 저는 책 내용이 괜찮았다 생각하는데 번 돈이 별로 없는데 대선 후보는 책을 써도 돈을 법니다. 자, 문 후보는
75년 집시법 위반 등 2건의 전과가 있고요. 본인과 아들은 현역으로 분봉을 마쳤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재산이 25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본인과 차남이 소유한 송파구 소재 아파트가 2채가 20억 가량으로 재산의 대부분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98년에 벌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2000년에 사면이 됐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는 재산이 1197억 정도 되고요. 납세 실적은 5년간에 202억 8천만 원 정도 내서 다 후보들 중에서는 1위입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1075억이 주식이고요. 안내배. 딸 서리 재산은 1억 3688만 원입니다. 자, 해군 군의관으로 병역을 마쳤고요. 자, 유승민 후보는 재산이 48억 3612만 원입니다. 본인하고 아들은 다 병장 제대했고요. 심상정 후보는 구로 노조 동맹 파업 93년에 이 사건의 주동자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는 92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50만 원의 벌금을 낸 적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심상정 후보의 재산은 3억 5,073만 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4월 말 5월 초에 4월 29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5월 7일까지 최장 9일의 연휴가 있을 수 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요. 직장이 좋은데 다니는 사람입니다. 대기업에 다니거나 또 뭐 주요 공기업이나 이런 쪽에 다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휴일이 9일까지 될 수 있다 이랬는데, 이런 분들은 이번에 5월 9일 화요일이 또 지금 임시 공휴일이 되면서 9일이 아니라 최장 11일까지의 휴가를 가지게 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3분의 1 이상을 쉬어버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도대체 이 경제적 어떤 부가가치 생산은 누가 하냐라는 문제가 등장이 됩니다. 뭐 좋은 일로 이렇게 오래 쉬면 괜찮겠지만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어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면서 이렇게 장시간 쉬어버리는 행태를 낳고 있다. 자, 좀 따져보면요. 4월 29일 토요일, 30일 일요일은 그렇다 치고 5월 1일은 메이데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은행부터 시작을 해서 민노총 산하의 좋은 노조들은 또 대기업 노조들은 다 쉽니다. 그래서 5월 1일 공식 국민이 전부 다 쉬는 날은 아니지만은 근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은 다 놀고요.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다니는 사람은 노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5월 1일 놉니다. 사흘 쉬는데요. 또 대부분의 지금 대기업들이 5월 2일, 5월 4일, 5월 8일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징검다리 날짜들을 이렇게 자발적인 휴일로 이렇게 하라고 권유를 하거나 내지는 월차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풍조가 어지간한 기업에는 다 번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한번 봅시다. 5월 2일 날은 월차를 쓰고 여월차나 연차를 쓰고, 그 다음에 5월 3일은 석탄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요. 5월 4일은 또 중간에 끼어 있는데 이 5월 4일도 또 이 연차를 쓰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금요일인데요. 또 5월 6일, 5월 7일은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5월 9일이 화요일이 선거일이기 때문에 5월 8일 날 또 연차를 씁니다. 그러면 중간에 연차 3일을 써버리면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11일을 쉬게 됩니다. 여기 뉴스 브리핑을 진행하는 저는 좀 고통스럽습니다. 왜 고통스러운가 하면
솔직히 이 뉴스 브리핑은 1년에 하루도 쉬지 않고 방송을 하는 것을 좀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 방송을 하는 저는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래 쉬어버리면 이 쉬는 시간에 저는 또 매일 방송을 어떤 형태로든 채워나가야 되는데, 특히 5월 9일이 대선인데 저까지 대선이 있다고 장시간 쉬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방송은 해야 될 건데, 남들이 쉴 때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 참 이 스태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참 정치인들 때문에 또 국민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쉬게 될 건데, 좋은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이날 쉴 건데요. 대부분의 좋지 않은 직장에 다니는 분이나 서비스 업종에 다니는 분이나 비정규직이거나 알바거나 이런 좀 피곤이와 스트레스가 쌓여서 쉬어야 될 부분들은 이날 쉬지 못하게 될 겁니다. 또 대한민국에 돈이 제일 많이 나가는 달이 5월달입니다. 어린이날 있지요. 어버이날 있지요. 올 8일은 또 어버이날입니다. 자, 그런데 어버이날까지 이제 공휴일이 되면 전에는 직장에 다니고 이뜨고 해서 그냥 슬쩍 넘어가던 사람들도 이제는 부모님 모시고 식사를 하든지 여행을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는 또 스승의 날도 5월 15일입니다. 자, 이렇게 무슨 날들을 갖다가 5월달에 다 몰아버리면 참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한 달에 월급 받아서 이것저것 들고 나면 남는 거 없는 분들은 정말 이 놀러를 가고 싶어도 장장 11일간의 연휴에 돈이 있어야 놀러를 가죠. 그렇다면 없는 사람은 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고, 또 벌이가 시원찮은 가장들은 쉬는 날 집에 있으면 가족들 보기가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대한민국은 가장들은 쉬는 날이 한마디로 바가지 긁히는 날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미운 정치인들이 이렇게 참 돈 없고 힘없는 가장들을 더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저녁이 있는 삶, 무슨 정시퇴근, 이번 이 선거 공약에 보면 저녁이 있는 삶, 정시퇴근 이야기하는데요.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것이 불편한 사람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저녁이 있으려면요, 정말 저녁이 편안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조금은 있어야 저녁이 있는 삶이 되지, 집에 일찍 간다고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저녁에 고통받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른 채 정시퇴근 이야기하고 공휴일을 이렇게 늘려주는 정치인들 정말 욕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되면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SNS 등에도 이렇게 투표 인증샷을 게시할 수도 있고, 또 이 5번의 TV 토론이 남아 있습니다. 자, TV 토론은 KBS와 JTBC 주최로 19일, 25일 각각 열리고, 선관위는 분야별로 23일은 정치, 28일은 경제, 그 다음에 다음 달 2일은 사회 등 3번에 걸쳐서 TV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19, 23 그리고 내달 2일 이 토론회는 대본이 없는 스탠딩 토론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내가 보니까 별로 둘 다 토론을 잘하지도 않은 1, 2등 달리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두 사람이 스탠딩해서 하자 못한다 하고 둘이 싸우고 있던데요. 제가 볼 때 두 사람 다 토론회는 크게 재질이 없는데 뭘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는 19일로 예정된 KBS 대선 후보 TV 토론회 방식을 가지고 사전 협의해서 2시간 동안 다 서 있을 필요가 있겠냐, 발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앉아있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안철수 후보는 2시간 동안 못 서 있을 것 같으면 그거는 후보 자격이 있겠냐, 체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커지자 문 후보는 스탠딩 토론이건 뭐건 다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두 사람이 토론을 가지고 논하는 부분을 보면 지난 13일 열린 첫 TV 토론에서 조선일보가 5명의 후보 진영에서 가장 잘한 후보를 꼽아달라고 물은 결과 심상정 2표, 유승민 2표를 얻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는 1표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일반인이 보더라도 유승민이 1위를 했고 심상정이 2등을 했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세탁기를 자꾸 이야기한 홍준표 후보가 5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 안철수 후보도 별로 잘하지 못했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는 그러니까 1등을 달린다라는 여유만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말의 톤이나 표정이 정치에 들어온 지 지금 6년째인데 사실상 이렇게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토론에 적합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 토론엔 트러블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는 독서를 자랑했는데 왜 토론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후보 등록일 날 있었던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투표일 날도 그대로 당선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어제까지 있었던 이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SBS가 문 후보 35.8, 안 후보 30.2 오자토론 결과입니다. 그리고 TV조선이 문 후보 36.3, 안 후보 31. 이건 조선일보도 똑같이 발표했습니다. 중앙일보가 문 후보 38.5, 안 후보 37.3. 중앙일보 JTBC는 안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서울경제는 문 후보 42.6, 안 후보 35.6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갤럽이 문 40, 안 37인데요. 전체적으로 봐서 지지난주까지는 그러니까 5월 7일까지는 안 후보가 계속 무서운 약진세를 보여왔는데요. 제가 그 조정기가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정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검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 대선에서 무슨 토론 이야기를 하고 정책 이야기를 하고 공약 이야기를 하고 검증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증일 거라고 보고 국민의 4분의 1 정도는 아직 누구를 찍을지 결정을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난주 들어서 안 후보의 부인의 서울대 교수 임용 문제라든지 보좌관 비서관을 갖다가 부려먹은 문제,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이 체어, 의자 등 가구를 15점을 1,000만 원을 주고 샀다고 뒤늦게 이야기한 문제 등이 서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 후보 아들 문제도 역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이 검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 후보는 내성이 어느 정도 생긴 것 같고 안 후보는 본인이 워낙 대중적으로 본인이 도덕적이거나 양심적으로 보이는 모양새를 갖추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격이 데미지가 안 후보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문 후보 측에 집요한 어떤 검증에 안 후보가 데미지를 입으면서 상승세가 이렇게 꺾이고 지지율이 조정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자, 안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이제 조정이 되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오자 대결에서 문 후보가 안 후보를 이기는 양상이 나타나고 일부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를 벗어난 조사도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대선 남은 22일간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5 후보 중에서 메인 5 후보 중에서 한 2 후보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어떻게 되는가가 앞으로 이 주요 변화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돈 없는데 시계 만드는 대선 후보, 제발 안 쉬어도 되니까 돈 벌 수 있는 나라를
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